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선주자 1차 경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1차 경선을 통과하신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네 사람이 1차 경선을 통과해서 2차 경선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2차 경선에서 50% 이상 득표를 하게 되면, 이제 51%가 되면 단연 1위로 3차 경선 해볼 필요가 없고, 만약 그 경우에 50% 과반이 넘지 않으면 3차 경선을 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경선을 통과하신 분 중에서 스님 나름대로 조금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지 않냐, 이런 정도의 운을 가지신 분은 이재명 대표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한번 겨뤄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김문수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를 비교 분석을 하면서 어떤 분이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해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두 분 중에서 누가 될까라고 분석을 해보십시다. 김문수 후보는 51년 9월 27일 가로 열고 음력으로 8월 27일, 8월 27일 맞아요. 또 8월 28일이나 8월 30일이나 군 줄 알았는데 음력으로 8월 27일이 맞습니다. 진시는 측근에서 진시라고 하니까 진시로 잡았습니다. 병진시로. 신묘, 정유, 병우, 병지. 6월에 경금이 음력 8월 달에 경금 일주가 등령을 하고 신금이 투출하고 경금이 투출하고 진토가 인수가 토생금을 했다. 상당히 태왕에 가까운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는 금이 금달에 태어나서 금이 강한 사주를 불을 필요로 할 때는 반드시 달궈야 한다. 화로 달궈야 한다. 그래서 화가 용신이고 목은 희신이고 미토와 술토는 좋고, 미토 같으면 묘미와 목국이 생기고 술토 같으면 오술 화국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가 용신일 때 수는 식상은 용신의 병이요 사주의 병일 수도 있고, 금은 구신이고 토는 약신인데, 이 무기토는 회와 토 생금이니까 안 좋다. 그러니까 무기토도 안 좋다. 자, 여기는 좋고 여기는 안 좋고, 그 다음에 축토와 진토는 회와 토 생금이니까 안 좋다. 목화 미술토는 발복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한동훈 후보 73년 4월 9일 진시는 스님이 정해본 시예요. 진시가 되면 진진 형살이 있어서 법조계로 갔지 않냐. 그래서 진시로 봤던 것이고, 또 경진시가 되면은 나름대로 상당히 주관이 뚜렷하고 성격도 거의 완고하다시피 강하고, 사실은 그래서 진시로 정해본 거예요. 진시가 아니더라도 이 사주는 개축, 병진, 을에만 갖고도 을목이 진월 을목에 통근하고 해중 간목에서 통근은 하지만 지지가 무근하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반드시 약하다. 그럼 뭐 때문에 약해졌냐? 식상생재로, 목생화 화생도 식상생재로 인해서 약해졌다. 그래서 반드시 인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사주는 진상관 생재,
진상관, 생재, 왕, 용, 민격. 그래도 수가 용신이고, 금은 희신이고, 토는 기신이고, 화는 구신이고, 목은 약신이다. 이 운은 안 좋고 이 운은 좋다. 어려서 을묘, 간목까지 공부 잘했겠죠. 약신이 들어왔습니다. 토가 병일 때 토를 억제는 약신이 들어왔다. 인중, 무토, 인중, 병화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16이 넘고 나서 그 다음에 17, 18이 다소 조금 공부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었다. 건강상의 문제나 가정상의 문제나 또 공부가 조금 떨어졌거나 성적이 좀 떨어졌거나 그랬습니다. 서울대, 법대, 여기도 서울. 그래서 두 분 중에서 과연 이재명 후보를 상대를 하는데 그래도 좀 더 강한 운을 가진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좀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28일 날 1차 경선 통과한 사람들 27일, 28일에 또 투표를 해가지고 29일 날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27일 날이 병인일이에요. 27일 날, 4월 27일 날. 자, 28일 날 정묘입니다. 29일 날 발표를 해요. 무진. 이 두 날이 이제 투표를 하죠. 투표. 누구한테 좋습니까? 목화미술토. 참 좋네요. 27, 28이 참 좋습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화는 안 좋고 목은 좋고 그렇습니다. 화는 안 좋고 목은 좋다. 그러니까 일진, 27이나 28의 일진도 한동훈 후보보다는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하다. 현재 이 우는 김문수 후보는 인목이 들어왔어요. 불이 필요한 사주에 인목이 들어오면 인묘진 그랬습니다. 목방국이 이루어져서 목극토합니다. 목극토하니까 인수가 깨지고 그래서 토생금을 억제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인호화국에 불에 어떤 그 덩어리가 하나 더 생긴다는 거예요. 인호화국에 불이 강해지니까 당연히 화급금 하겠죠. 거기다가 여기 한 가지가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조우예요. 조우. 신유술 해자 축월의 사주가 불을 필요하면 반드시 조우가 형성된다. 플러스 2점짜리. 조우가 어느 정도 좋냐면 일지를 하나 얻은 것과 지금 5화인데 5화를 일지에 하나 더 얻은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조우예요. 플러스 알파. 여기는 플러스 알파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동훈 후보는 경금에서 천간으로 들어왔어요. 좋은 운은 맞아요. 희신 운은 많은데 여기는 지지로 들어왔어. 천간과 지지가 다른 것은 같은 오행이라 할지라도 같은 용신이나 희신이라 할지라도 또는 기신이나 구신이라 할지라도 지지에 떠 있는 것과 천간에 떠 있는 것은 천간에 있는 것은 지지의 3분의 1 정도의 힘밖에는 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가 훨씬 강하죠. 여기는 같은 좋은 운이라도 이 운은 천간에 뜨는 운이다. 그 다음에 을사년에 지금 을목입니다. 자, 을목도 지금 여기도 목화토가 필요한 사이가 을신충에 천간에 흉한 충을 가지면 길해지고 을신충하고 그 다음에 목생하고 화급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을목도 좋다. 한동훈 후보는 어쩌니까 목국토 여기도 괜찮네요. 여기도 좋습니다. 연호는 두 분 다 좋다. 그 다음에 다른 집은 병진 다른 집은 병진신사예요. 병진신사 조금 그러네요.
두 분 다 별로 그러다가 진토에서 신금으로 가는 그런 상황. 진토에서 신금, 여기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한동 후보가 달우는 한동 후보가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자, 일지는 27, 28일이니까 투표날이니까 병인정묘, 병인정묘, 목화. 그러면 일지는 여기가 좀 약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낫죠. 그렇습니다. 운도 한동훈 후보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낫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대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거의 지금 이랬던 저랬던 30%에서 35%의 고정 지지자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플러스 알파 10%만 올라가면 뭐 안심하고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유력 후보이기 때문에 거기를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는 국민의힘 후보가 반드시 선출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국민의힘에는 절대 필요하다. 그 사람을 지금 구해보고자 스님이 이렇게 비교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1차 경선에서 나오는 그런 분들도 스님이 분석을 해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2차 경선에서 4사람, 안철수, 홍준표 후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김문수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지 않냐, 1위, 2위가 되지 않냐,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홍준표 후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홍준표 후보도 1차 경선 하기 전에 분석을 해봤는데 한동훈 후보가 또 홍준표 후보보다는 조금 더 상회하지 않냐, 조금 더 낫지 않냐. 그래서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를 갖다가 비교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결국은 두 분을 비교를 했을 때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김문수 후보가 좀 더 유리하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가, 사실 한동훈 후보는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연륜이 짧죠. 정치력으로는 일천하다. 짧고, 또 이 김문수 후보는 뭐 3선 국회의원에 경기도지사 연임 8년을 했던 그런 분이고, 옛날에 또 노동운동 출신이고, 뭐 진역도 뭐 한두 번 갔다 왔고 고생할 만큼 했고, 상당히 어떤 그런 또 이력을 가지신 분이고, 경기도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대장동이네 뭐이네 이재명 후보의 리스크, 지금 공직선거법도 이미 지금 전원합의체로 가서 거기서 이제 재판이 6월 3일 선거 전에 날지 또 선거 후에 날지는 스님도 참 가늠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한다. 대법에서 지금 이런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나와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하고 차별화를 가질 수가 있고, 또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성남시장 연임 또 경기도지사를 해오면서 관리했던 모든 부분, 또 모든 리스크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아닌가. 본인이 경기도를 갔다가 도지사를 2번을 해봤으니까, 8년간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하고 이렇게 상대를 해서 경쟁을 하게 되면은 김문수 후보가 운도 그렇고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리스크도 적고, 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수 있다면 알 수도 있고,
또 이재명 후보하고는 차별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이런 김문수 후보와 같은 사람이 사람 정도 돼야 참 일극천하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를 그래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답니다. 이긴다가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후보는 김문수 후보지 않냐. 여러 가지 걸 감안해 보면 그래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스님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겨야 하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긴다고 해서 스님하고 무슨 관계가 없어요. 또 하등에 누가 되든지 간에 여권에서 이번 네 사람 중에서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스님하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어떤 오고 가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스님하고는 무관해. 그래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뜻하지 않게 참 계엄 선포를 해서 파면을 당하고 임기를 지금 반환점 조금 넘다가 지금 이런 불행한 일을 또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어서 임기라도 나는 김문수 후보가 되면 개헌도 하고 또 뭐 5년 임기를 갖다 개헌을 해서 3년 정도만 쌈박하게 하고 그냥 다음 어떤 그런 대통령 후보한테로 또 대통령 당선자한테로 넘겨줬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봐요. 내가 가장 좋았을 때 물론 76세 생애지면 기토니까 아주 나쁘진 않지만 이 운보다는 못해요. 그러나 1년 운이 병호 정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3년만 개헌하면서 한 3년만 쌈박하게 좀 하고 유종을 미를 거두면 어쩔까 하는 생각도 있더라고요. 이제 잘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선택할 문제니까. 스님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괜찮겠다. 운이 좋을 때 쌈박 저거 하고 운이 내려갈 때 좀 쉬고 물려주고 이런 또 맛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 최고로 지금 김문수 후보로는 일생일대에 뜻하지 않게 대통령 고리로 인해서 치러지는 보궐선거 대선 그 운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내년 같으면 안 되네. 어렵다는 거예요. 내년에 기토 들어오면 화성도 토생금이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좋은 기회를 잡았지 않냐. 그래서 스님도 응원을 해보고 지지도 해봅니다. 아무튼 두 분을 비교를 했을 때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보다는 모든 면에서 좀 더 이재명 후보를 상대하기는 여유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